오늘 미래통합당이 새 정강정책과 함께 총선 백서를 차례로 공개를 했습니다. 이 얘기 잠시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최진봉 교수님. 예. 통합당이 새 정강정책 내용을 봤더니 예. 기본소득 도입, 피선거권 연령 18세 이하, 국회의원 사연임 금지, 공영방송 TV 수신료 폐지, 어떻게든 당을 개혁하겠다는 모습을 보이는 것 같긴 한데요. 그렇습니다. 저게 지켜지기만 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TV 수신료 폐지는 논의가 좀 있어야 되겠지만 나머지 세 가지 문제는 저거는 지켜지기만 하면 참 박수받을 일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통합당이 저런 좀 전향적이고 민주당보다는 어찌 보면 더 좀 좌편향적이라고 드릴 만큼의 그 정도의 개혁적인 방안들이잖아요. 저런 방안들에 대해서는 좀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야 떠난 중도 민심을 다시 저는 잡아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중도적이면서 보수적 성향을 갖고 있는 분들이 통합당을 떠난 이유가 저런 개혁적인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자만에 있고 본인들이 그냥 가만히 있어도 될 수 있다는 생각만 하기 때문에 문제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저렇게 좀 개혁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실행하는 모습을 보여준다고 하면 떠난 민심도 다시 붙잡아올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미래통합당이요. 지난 총선에서 패배한 원인에 대해서도 백서를 공개를 했는데요. 변호사님, 지금 언론인들이 생각하는 내용과 통합당 내부 인사들이 생각하는 어떤 내용들이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언론인들은 중도층 지지 부족 등등을 얘기했는데 당내 인사는 전략이 부족했다든지 공천 실패 등등을 뽑았거든요. 생각 차이가 좀 있는 것 같네요. 그러니까 저게 완전히 다른 얘기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중앙당 전략 부재와 공천 실패가 결국은 중도층 지지 부족과 막말 논란으로 이어졌기 때문에 완전히 동떨어진 얘기는 아니지만 저기서 이제 차이점이 뭐냐면은 취재 기자들은 이제 외부에서 그 참패의 원인이 뭐였다를 분석을 했다면은 당내 인사들은 그 어떤 내부적인 갈등의 면에서 그러니까 당내 인사들은 당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니까는 그 안에서 총선 과정에서 어떤 갈등이라든지 알력 싸움 이런 게 있었을 수도 있잖아요. 거기에 좀 더 주목을 해서 본 게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데 이 총선 백서를 만드는 과정에서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이런 얘기도 있었더라고요. 공천을 한쪽에서는 황교안 대표가 문제가 있었다 얘기를 하고 또 당시 지도부 입장에서는 공천이 잘못됐다, 김영호 공관위원장이 잘못됐다. 서로 이렇게 상대를 헐뜯는 듯한 얘기들이 참 많았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아까 그 참패의 원인으로 취재 기자들하고 차이가 났던 부분도 저런 거일 수가 있고 반성하면서도 결국은 저런 모습이. 예, 그래서 중앙일보 저 기사를 우리가 100% 이렇게 인정을 좀 다른 면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은 그게 문제가 뭐냐면 이 총선 백서를 제가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은 이번 미래통합당의 참패 원인은 신문 칼럼에서도 여러 번 나왔고 지금 여기는 우리들도 바로 앉아가지고는 몇 개 꼽을 수가 있는 그런 거거든요. 근데 그런 원인들을 나열하는데 그쳤고 백서를 쓰는 이유는 이런 것들을 반면 교사 삼아 다음에는 잘해보자 이런 취지에서 만드는 건데 왜 중도층을 놓쳤고 왜 탄핵에 대한 사과가 없어서 이런 거에 대한 원인 규명이 없다고 느꼈거든요. 그런 게 혹시라도 저 어떤 내부적인 어떤 알력이라든지 갈등과 상관이 있다면 그거는 앞으로도 총선 백서를 지금 이번에 낸 의의가 없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일단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관련해서 명확한 입장 정리가 없는 점도 패배 원인 중에 하나로 꼽혔다고 하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김종인 비대위원장 이야기 목소리 한번 듣고 오시죠. 대통령이 탄핵당했다는 것은 그 대통령을 배출한 그 당도 똑같이 탄핵을 받았다는 거와 똑같은 의미입니다. 그거를 뼈저리게 느끼고 반성을 하고 새롭게 태어나려고 노력을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아무런 변화를 하지를 못했어요. 그저 일반 국민이 보기에는 누구 편이냐 아니냐 이것만 가지고 당이 옥신각신하던 그러한 모습만 보았던 겁니다. 네, 반성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김 비대위원장 지난 6월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 광복절을 앞두고 친박계 일부 의원들 사이에서 일부 세력 사이에서 박 전 대통령 사면론 얘기 또 나오고 있다고 하니까 일각에서는 내부에서는 좀 얘기가 여러 가지 엇갈리고 있는 것 같네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는 문제라고 생각해요. 김종인 위원장이나 주영 원내대표 같은 경우도 특사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하고 있고 그런 계획도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일부 친박 의원들이 이런 얘기를 하시면 이게 당이 개혁을 하겠다고 하고 지금 오늘도 나온 계획 관련된
관련 보고서 이런 내용들의 어떤 의미가 퇴색되지 않겠어요? 뭔가 개혁을 하겠다고 하면서 다시 친박 이렇게 돌아가면요. 저는 이러면 당이 정말 주도적으로 비대위를 꾸려가지고 뭔가 변하는 모습을 보려는 그 시도 자체가 완전히 묵살될 수 있어요. 저는 이런 행동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법적으로도요. 아니 형이 확정되지도 않은데 어떻게 사면을 합니까? 그리고 사면이라고 하는 거는 뭔가 잘못한 사람이 잘못했다고 반성하면 거기에 대해 사면을 해주는 겁니다. 본인은 반성 하나도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런 분들을 사면하라고 저렇게 주장을 하게 되면 통합당이 변하려고 시도하는 저 시도에 찬물을 끼얹는 격이고요. 도리어 시도가 더 안 좋은 쪽으로 갈 수 있는 문제점을 발생시키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 하시면 안 됩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 말씀처럼 이 탄핵에 대해서는 잘못했다고 인정하고 사과하고 넘어가는 게 맞아요. 그래야 국민들이 통합당이 변했다고 느낄 수 있는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어쨌든 지금 미래통합당이 어떻게든 개혁을 해보겠다고 지금 상당히 몸부림을 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오전에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가 있었습니다. 이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미래통합당이 36.5%, 더불어민주당이 34.4%를 기록했습니다. 두 정당의 지지율 물론 오차범위 안에 있지만 지금 3.1%포인트의 차이를 보였는데 먼저 이 여론조사 결과 분석하기에 앞서서 여야는 이 결과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먼저 얘기를 직접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들이 판단하는 건데 우리나라 국민들이 현명하기 때문에 무엇이 잘못이고 무엇이 잘하는 짓이고 하는 걸 갖다가 스스로가 평가를 하기 때문에 국민들께서 뭔가 새로운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치는 언제나 국민들의 의사를 존중하고 또 국민들의 삶을 개선하는 것이어야 되는데 좀 더 그런 노력을 많이 해달라라는 채찍으로 생각됩니다. 두 분께 다 여쭤볼게요. 교수님, 네. 물론 오차범위 안에 있기 때문에 어디가 앞서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진 못하지만 아까 추이를 보면 확연하게 민주당은 내려가는 추세고 통합당은 올라가는 추세인 건 확실하거든요. 맞아요. 저건 민주당이 정말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 그런 걸까요? 왜냐면요. 가장 중요한 문제는 변곡점이 됐던 건 저는 부동산 정책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 부동산 정책은 국민들한테 실제적으로 피부에 와닿는 문제고 특히 젊은 세대 30, 40대가 아주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이슈거든요. 그런 이슈를 다룸에 있어서 너무 일방적이라는 주장과 비판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많이 연출이 됐어요. 네. 예컨대 법안을 물론 필요해서 처리할 수는 있습니다. 숫자에 의해서. 그러나 어쨌든 논의하고 협의하고 타협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그런 부분이 좀 부족했어요. 너무 힘으로 밀어붙인다는 모습이 드러나다 보니까 그게 논란이 됐고 또 부동산 정책이 계속 진행돼 왔지만 이번에 물론 7월 10일 날 다시 부동산 정책을 냈습니다만 부동산 가격이 안정이 안 되고 계속 오르고 지금 전세나 월세나 이런 문제에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젊은 세대 입장에서는 당장 본인들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저는 아주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 여론에 영향을 미쳤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요, 지도자든 또 우리 청와대나 정부나 민감하게 반응하셔서 국민들이 원하는 게 뭔지를 바로 들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너무 오만한 모습을 보이는 순간 국민들은 떠나게 돼 있습니다. 예. 겸손하게 섬기는 모습 보이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전 변호사님은 이 지지율 추세 어떤 이유라고 보십니까? 민주당 당연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부동산 문제, 집값 잡는다 그러는데 못 잡았어요. 세금만 올랐어요. 그 다음에 이제 임대차법 나왔는데 이거는 세입자를 4년간 보호하는 법에 불과하다는 게 그냥 제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급 정책, 공급 대책 나왔는데 민간에서 지금 이거 안 받아들인다는 거잖아요. 공급 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주민들이 나서서 지금 소송한다고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떨어질 수밖에 없었는데 통합당이 지지율 상승세로 돌아선 거는 이런 집권 여당의 정책 실패에 더하기 초선 의원들의 개인기가 한몫했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여기서 통합당이 잘 나갈 때 조심하라는 말이 있잖아요. 지금 여기서 도취돼가지고는 본인이 야당인 거를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고 지금 이렇게 지지율이 상승한 거는 어떤 여당의 실패한 정책 때문에 어부지리로 올라간 면이 있거든요. 여기서 초선 의원들의 개인기라는 것도 한계가 있어요. 당이 여당의 어떤 정책을 대신할 대안책을 제시하지 못한다고 한다면은 지금의 지지율 상승세는 언제든 꺾일 수 있다고 봅니다. 예. 논란의 백서가 하나 또 있습니다. 조국 전 장관 일가를 뭔가 옹호한 듯한 백서가 최근 출간이 됐는데요. 그 내용의 일부분들이 조금 논란이 되는 부분들이 몇 가지 있잖아요, 변호사님. 예를 들면은 자녀 입시 비리 문제, 핵심은 학부모와 학생 도덕성 아니라 특목고 매개로 맺어주는 연줄이다. 라든지 지금 그래프 안에 있는 저런 내용들이 여러 얘기를 낳고 있어요. 전 조국 백서를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보지는 않았는데 일단 지적하신 내용들을 얘기를 해보면은 일단 자녀 입시 비리 문제와
관련해가지고 특목고 매개로 맺어지는 연줄이고 도덕성 문제는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런 연줄이 특권이에요. 그런 연줄을 이용해가지고는 다른 애들 무시하고 내 자식만 잘 되기 위해서 뭔가 청탁을 하고 이루어지고 뭐 상부상조를 했다면은 그거는 분명히 비판을 받아야 되는데 이건 연줄이니까 어쩔 수 없어 하고 넘어가는 건 좀 무책임하다고 보이고 그다음에 사모펀드와 관련해가지고는 지인의 도움을 받는 게 상식. 그렇죠. 투자에 안목 있는 지인의 도움을 받을 수는 있지만 거기에 대해서 어떤 불법적인 요소가 개입을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검찰의 조국 일가 수사와 관련해가지고 전에는 겪어보지 못한 검찰 쿠데타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쿠데타라는 거는 총칼이 있는 무력을 있는 군인들이 일으키는 게 쿠데타인데 저는 지금의 검찰을 보면은 무슨 힘이 있나 우리는 검찰 권력이 너무 세서 이거를 개혁해야 된다 지금 이렇게 들어왔는데 이게 보면 어떤 정권의 그런 그 성향에 따라 가지고는 이게 어떨 때는 잘 나가고 수사 진행하고 있는 사건이 또 어떤 거느냐에 따라서는 또 이게 또 괴멸 위기에 오고 이렇게 왔다 간다 하면은 검찰이 잘 나가고 못 나갈 그 검찰 권력의 기준은 결국 정권에 달려 있는 건데 검찰 권력이 쿠데타를 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의문입니다. 네, 어쨌든 이 조국 백서 최근 출간된 이 조국 백서 같은 경우에는 지지자들이 위주로 이제 쓴 책이기 때문에 일부 주관적인 어떤 해석들도 담겨 있을 수가 있다는 점도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교수님 마지막으로요. 뭐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요. 예. 여권의 논란 하나만 더 짚어볼게요. 어제 윤도환 전 국민소통수석이 바뀌었잖아요. 예, 그랬죠. 교체되면서 이제 마지막 인사로 그 어느 정부보다 깨끗하다고 자신한다. 권력형 비리 사라졌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준비한 게 이 여권과 연루된 사건만 해도 적지가 않거든요. 이건 네. 어떻게 좀 봐야 되는 거죠? 뭐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제 일단 본인은 윤두한 수석 같은 전 수석 같은 경우 본인이 이제 퇴임을 했으니까 본인의 입장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건 예. 뭐 본인의 느낌과 생각을 얘기하는 거 뭐라고 얘기할 수 있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 연루 사건들 지금 뭐 조국 전 장관 사건이 재판에 걸려 있고 유재수 검찰 무마 사건도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이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것처럼 그렇죠. 이것들도 일단 결과가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예. 기본적으로 아직까지는 어쨌든 재판이 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물론 의혹을 제기할 수 있고 문제가 있다고 제기할 수 있지만 결과가 최종 나와야만 법원에서 판결이 최종 나와야 그게 결과로 인정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윤두한 수석 입장은 저렇게 얘기하는 것이 본인이 수석으로 일했던 정부에 대한 입장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네, 어쨌든 변신을 꾀하고 있는 통합당의 움직임 그리고 정당 지지율까지 살펴봤고요.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